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고 전기차가 본격화돼서 대중화가 되면 아마 전기차 가격이 빠르게 내려갈 것이고 모빌리티의 접근성이 굉장히 예전과는 달리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과도기 시장에서 너무 비싸게 전기차를 사느라 낭비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요즘 휴대폰은 왜 이렇게 비싸죠? 요즘 디지털 카메라도 많이 비싼데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개통하러 한번 가보십시오. 스마트폰은 초등학생들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피처폰 아직도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거의 전 국민의 95%? 네, 뭐 더 이상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스마트폰이 200만 원 막 가까이 되고 예전처럼 비싸고 왜 기초수급을 받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나이 어린 초등학생 이런 경제력이 없는 계층에까지 스마트폰이 아주 뭐 다침투해서 하나씩 다 들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스마트폰은요, 공짜 폰도 있고요, 10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는 시장을 견인하는 삼성 갤럭시 폴드 5, 아이폰 14,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왜? 대표적인 제품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걸 생각할까? 그게 시장을 견인하는 제품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견인하는 제품들이 일부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체 판매량의 20%도 안 됩니다. 20%가 뭐예요? 하이엔드 시장은 극히 적은 수량만 판매가 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죠.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리튬 인산철 같이 아주 저렴한 전기차 저변 확대, 대중화를 위한 값싼 전기차를 생산하는 배터리로 사용되면 이게 시장을 대표하냐? 대표 안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아니 요즘 휴대폰 150만원, 200만원 하잖아. 왜? 대표 제품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아날로그 시절에 스마트폰 없었을 때 셀룰러폰이죠. 생각해보세요. 90년대 초반 이때 나온 셀룰러폰은 아무나 들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물론 물량도 많지 않았고 가격도 비쌌고 요금도 엄청 부담됐었어요. 그때 셀룰러폰 가지고 다녔으면 와, 굉장히 큰 사업을 하나 보다. 우리가 80년대 후반에 홍콩 영화에서 벽돌폰 막 통화하는 거 보면 영화 보면서도 막 와, 진짜 최첨단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카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메라는 가정의 귀중품이었어요. 어디 가서 응답하라 1988에서 덕선이가 카메라 잃어버렸다가 막 집안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디지털로 넘어가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되니까, 비싼 거는 500만원, 600만원, 뭐 1000만원 가는 것도 있지만, 저렴한 거 10만원, 20만원. 누구나가 다 디지털 카메라 그냥 하나 가져볼까 하면 살 수 있는 제품들이 널렸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거 생각도 못 했어요. 아날로그 시대에서 컨버전스를 거쳐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저변 확대, 대중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뀝니다. 스마트폰은 싼 제품이 더 많아요. 얼마든지 뭐 스마트폰 잃어버리면 지금도 당장 가서 대리점에서 돈 안 들이고 개통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기능 좋다고 하는데 구형이면 뭐 거의 뭐 몇만 원 안 합니다. 이런 환경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죠. 전기차가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내연차를 우리가 구입했던 그 시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질 겁니다. 전기차도 여전히 고급 전기차들은 비쌀 겁니다. 억대 전기차들 나올 거예요. 8천만원, 9천만원, 2억, 3억 이런 전기차들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전자제어로 인해서 파워트레인이 단순화되고 배터리 가격이 내려가고 그걸로 인해서 근거리 이동 수단에 맞는 아주 간소화된 그런 전기차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전기차들은 1000만원 이하에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기차는 그래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지고
또 디지털 제어를 통해서 전기차라고 해도 워낙에 많은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람을 태우고 다녀야 되니까 뭐 전차를 다 SOC 형태로 전자제품처럼 만들 수는 없겠으나 각 파트별로 단순화돼서 대량 생산되는 그런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전기차는 제조 원가가 크게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경차를 빼면 기본적으로 한 2천만 원은 줘야 자동차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간단한 차라도. 그리고 그걸 유지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단순화되면 1,000만 원 이하의 아주 값싼 전기차에서부터 다양한 가격대에 여러 가지 환경에 대입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이 앞으로 출시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밀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이 더 강화되면서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가 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 셀룰러폰은 전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스마트폰은 누가 전화하는 용도로 사용합니까? 전화하는 용도는 거의 뭐 20%가 뭐예요? 10%가 될까 말까? 나머지는 영상 보고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접속해서 정보를 얻고 카메라로 사진 찍고 뭐 이런 기능으로 사용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형식을 바꾸고 컨버전스화해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모빌리티로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서 거주를 하면서 자동차 안에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동수단 이외의 용도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될 거고,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듯이, 그리고 이렇게 컨버전스 된 그런 전기차들이 1인 운송수단서부터 2인, 뭐 4인, 그리고 또 패밀리카, 또 승합차, 다양한 형태로 형태 변환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발전된 전기차가 이제 곧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씩 등장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용해왔던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미래 전기차는 아주 값싸고 누구나가 접근 가능한 전기차에서부터 대중전기차, 비싼 전기차, 지금의 디지털 시장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그 배터리를 통해서 외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력 그리드 자체가 자동차로 인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조금 경제적으로 자동차를 내연차 시절에는 사실 사기가 어려웠던 소비자들도 이러한 시대에는 전기차가 하나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나만의 공간과 내가 이 공간에서 뭔가를 계속 생활을 다양하게 연계나갈 수 있는 그런 이동수단 플러스 나의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거주 공간의 개념으로 하나 있어야 되겠구나. 이걸 쉐어를 하던 구입을 하던 가지려고 할 텐데, 다양한 형태로 값싸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에서부터 또 미들레인지, 하이엔드, 지금의 자동차보다는 훨씬 더 세분화된 그런 형태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디지털 카메라가 어떻게 발전됐는지 그 맥을 짚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제품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나가 접근 가능할 정도로 대조가 돼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생활에 깊숙이 침투해서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그야말로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단순히 하루에 2시간만 이용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로 하나를 구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그냥 이동을 하면은 주차장에 보관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자동차를 이용을 해왔는데,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는 이 거대한 배터리가 중심이 돼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이 배터리를 통해서 뭐 캠핑을 갈 수도 있고, 움직이는 사무실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개인의 뭐 오락 공간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집을 떠나서 우리가 뭐 카페라든지 사무실이라든지 또 다른 그런 장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지금까지 정의를 했는데, 그 중간에 허브로서 자동차가 사람의 모빌리티 플러스 거주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제공을 하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동차를 중심으로 밖에 나가서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확장된 허브로 자동차를 활용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접근성이 좋은 저렴한 전기차,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형태의 그런 전기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빌리티 혁명, 지난 세월에서 우리가 자동차를 이용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 그런 새로운 전기차의 포문이 이제 곧 열릴 겁니다.
그런 시장이 다가오게 되면 내연 자동차에서 이동 수단을 위해서 만들어진 이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인데 전기 모터와 배터리로만 바뀐 이런 과도기적인 전기차. 여러분들이 이거는 지속적으로 가치가 없는 자동차겠구나. 금방 이런 판단이 들고 소비자들이 이런 자동차는 더 이상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한 3, 4년 정도면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제품들 저희가 비유를 해서 설명해드리면 여전히 휴대폰은 비싸고 여전히 디지털 카메라는 비싸고 하이엔드만 생각하시면 그렇습니다만 얼마나 접근성이 좋아졌는가. 대중적으로 아랫단에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저렴해졌고 얼마나 구하기 쉬워졌고 누구나가 사용하기 좋아졌는지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되면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대략적인 맥을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좀 뭐랄까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나누다 보면 생각이 좀 더 확대되고 더 많은 다양한 사고들을 통해서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도 나름 생각해보고 제 의견을 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